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11월 9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1.59% 하락한 43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런데 오늘 웬만한 바이오주들이 오늘 좀 반등을 해줬어요. 특히 셀트리온이 대표적이니까 셀트리온을 보시면요,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LB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장중에 플러스도 잠깐 보여줬는데 확실히 강한 힘을 보여주는 거랑은 약간 거리가 있었습니다. 지트리 정도만 오늘 3.5%대에서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 근데 지트리도 보시면 이렇게 3%대에서 끝나는 거랑, 그리고 아까 5%대까지도 갔었어요. 이렇게 최고치로 끝나는 거랑 당장 보면 뭐 1.5% 정도 차이여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거든요. 미묘한 차이긴 한데, 요게 오늘 꼬리가 없이 그냥 약 5%대 이상에서 끝났으면 훨씬 더 좋은 수급이 될 뻔했는데, 그렇게는 못 돼서 좀 아쉬운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엘생도 마찬가지고요, 엘제도 마찬가지고요, 넥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넥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고점을 약 36,000원으로 보면은 현재가가 약 15,000원대니까 반토막이 더 난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주가가 절반 가량 빠진 이유는 아무래도 넥사 같은 경우는 베트남발 소식이 안 나와서 그랬던 게 커 보이는데, 여타 바이오는 오늘 반등에 성공했는데 LB 그리고 LB 관련주가 그러지 못했다는 건 일단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큰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약 한 달 반 이전만 해도 요 당시 때인데 좌항암 우백신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컸죠. 근데 지금은 확실한 성과가 없이 지연되니까 기대감보다는 실망 매물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좌항암 우백신보다는 좌지연 우구라라는 조롱도 받고 있는 지금 LB 관련주인데요. 이것도 이겨내야 하는 LB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신이란 뜻하지 않는 순풍으로 추진력 있게 밀고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예상치 못한 암초에 잠시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헤쳐나가서 진짜 본연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야 시장에서도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장에서 탑티어로 올라설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는 LB의 실망감 그리고 피로도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잠깐 이야기를 좀 세서요, 우리가 코로나 때요, 정확히는 이 당시 때가 되겠네요. 요 당시 때, 요 당시 때 공부를 꽤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 당시 때 공부를 했던 게 성장성이 좋은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공부를 했죠. 그래서 바이오 2차 전지다. 그래서 바이오도 뭐 1군, 2군, 3군 나눴고, 뭐 그래서 결국은 삼바 셀트도 많이 갔습니다. 어찌되었건 바이오도 성장성이 좋고 또 2차 전지도 성장성이 좋다. 근데 2차 전지는 딱 3개만 하자.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에코프로 BM이나 요 셋 중에 하나만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에코프로 BM도 보시면 오르긴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저점 대비 여기 막 약 6만 원이라고 보고 여기 16만 원까지, 그래서 2배 이상 오르긴 했는데, 사실 요 기울기 자체가 삼성 SDI랑 비교를 해보시면 이 당시 때 올라가는 기울기가 확실히 봐도 삼성 SDI가 더 컸잖아요. 에코프로 BM보다는 확실히 더 작았잖아요. 근데 최근만 놓고 보면은 에코프로 BM이 정말 지금 시장을 휩쓸고 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에코프로 BM도 늦었지만 시장에서는 가치를 인정해주는 때가 돼서 현재 이렇게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LB는 언제 그때가 올지 지금 당장으로 참 좀 답답한 마음인데, 때만 잘 맞으면 좋은데 그 때를 기다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네요. 많은 LB 주주님들이 각자 속으로 생각하시는 목표가도 있을 거고요. 또 어느 분은 NDA까지만 보겠다, 위안 말기 NDA까지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그래도 약이 탄생을 하고 리보가 출시가 되고 가남 1차까지는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좀 많은 분들이 가남 1차까지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댓글을 좀 보면요, 뭐 지금에서야 LB 뭐 주가를 보면 뭐 영 빛이라고 해서 그런데, LB도 바이오로 전환하고 리보세라닙도 탄생하면 LB도 에코프로 BM처럼 되지 않을까,
사실 내심으로는 그 이상도 가지 않을까 하긴 한데 근데 지금이랑은 좀 너무 거리가 있는 모습이고요. 여튼 리보도 출시가 되고 가남 1차가 사실 중요한 포인트이긴 해요. 예전에 LSK 바이오 파마 때요. 그러니까 엘레바 상호 병영이 이전에 당시 알렉스 킴 대표였죠. 그 당시 한국에 와서 IR을 했었는데 이런 질문을 들어요. 위암 말기로 실패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잘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우린 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근데 만약이라도 그래도 우리는 가남 1차에서 더 좋은 효과 그리고 실질적인 승부는 가남 1차이기에 그럼에도 자신이 있다라는 인터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가남 1차 치료제가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가행에서는요 가남 1차 치료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내놨어요. 이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많이 좋으실 것 같아요. 가남 1차 치료제는 잘 아시다시피 원래 표준이었죠. 넥사바. 근데 작년에는 아바스틴이랑 티센트릭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리보는 요 아바스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지금 시장에선 여겨지고 있는데 일단 기전 자체도 아바스틴 티센트릭이 리보세라닙 그리고 캄렐리주맙이랑 같은 기전이어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임상치를 보시면 리보세라닙이랑 캄렐리주맙의 PFS는 6.4개월, ORR은 46%인데 아바스틴 그리고 티센트릭은 PFS가 6.8개월로 아바스틴, 티센트릭이 살짝 우위에 보여지고 있는데 ORR이 10%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ORR이 지금 정확히는 가장 강점이긴 해요. 가남 1차 치료제로는요. 뭐 잘 아시겠지만 옵디보 그리고 키트루다도 가남 1차에서는 일단 실패를 했었죠. 뭐 그리고 또 리보세라닙이 좀 더 위에 있는 게 리보세라닙은 경구용이고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주사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에 있고요. 그리고 좀 중요하게 보실 게 리보세라닙 그리고 캄렐리주맙의 OS 중간값이 20.1개월인데 여지껏 표준 치료제였던 넥사바 같은 경우는 OS 중간값이 10.7개월이죠. 그래서 리보세라닙이랑 캄렐리주맙의 약 절반 정도 수준, 그러니까 훨씬 더 위에 있고 아바스틴 그리고 티센트릭의 병용 OS 중간값은 19.2개월로 여태까지는 가장 좋았는데 현재 보니까 요것도 지금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이 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임상치만 봐도 사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객관적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기대치만 사실 지금 상당히 높다는 거죠. 당장은. 그래서 기대가 크다 보니까 실망도 크고 피로도도 지금 많이 쌓이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좀 전에도 에코프로 BM도 보셨지만 가치는 어떻게든 다시 재조명을 받기 마련인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그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때가 어서 왔음 합니다. 지지부진한 주가에 정말 좀 많이 답답한데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제발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